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립창원대학교 음악과 교수 채용 비리 소식입니다. KBS는 지난해 말 구속된 음악과 교수와 교수 채용 지원자의 녹취록을 단독 입수했는데요. 이들의 대화를 보면 음악과 교수 채용을 둘러싼 비위들을 단순히 일회성으로 보거나 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확인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국립창원대학교 음악과 A 교수와 교수 지원자 B 씨가 경남의 한 술집에서 만난 건 2018년입니다. 지원자 B 씨는 이날 처음 A 교수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고 이 과정에서 A 교수가 앞서 2016년 지원 예정자 C 씨의 채용 문제로 복잡한 일이 생겼다며 교수로 채용되려면 그 돈을 메우고 들어와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C 씨의 부모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전직 교수와 신문사 임원에게 3억 원을 건넨 인물입니다. A 교수가 2016년 발생한 지원 예정자 C 씨와 관련한 채용 비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6개월여가 지난 2019년 3월에 다시 만난 A 교수와 지원자 B 씨의 대화입니다. 지원자 B 씨가 교수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주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마음먹고 누가 발설하면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A 교수는 B 선생을 도와주려다 내가 파면되면 아무것도 못한다. 내가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브로커를 두면 돈이 몇 배가 올라간다라고 덧붙입니다. 이어 A 교수는 당시 음악과 또 다른 D 교수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D 교수는 무조건 밀어줄 것이다. 차후 문제는 D 교수와 의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2시간 동안의 대화에서 D 교수의 실명은 15차례 나옵니다. KBS 취재 결과 D 교수는 퇴임한 뒤인 2020년 10월, 2021학년도 1학기 교수 채용 공고를 앞두고 지원자 B 씨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D 교수는 채용 관련해서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부담을 하시겠냐 안 하시겠냐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지원자 B 씨의 어머니는 사실상 거절 의사를 전달합니다. D 교수는 당시 전화를 건 이유에 대해 퇴임 뒤 지인에게 학교 소식을 알려주는 차원이었고 검찰에서 무혐의가 입증됐다라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디서부터인지 몰라도 그 내용이 좀 시작되는 부분이 합리적으로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없어져야 되죠. 한편 지난해 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교수 A 씨는 현재 재판 중이어서 할 말이 없다며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각 자치단체가 산업재해 예방책을 마련하도록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관련법을 개정했는데요. 하지만 법 시행 7개월이 다 됐는데도 경남의 대부분 자치단체가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선반 기계에 끼이고 기계 위에서 일하다 추락하고 높은 곳에서 떨어진 물건에 맞아 노동자가 잇따라 숨진 산업재해 사망사고. 경남에서 지난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모두 81명. 경남의 18개 모든 시군에서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자치단체에 산업재해 예방 책무를 부여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것은 지난해 11월입니다.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조례를 만들어라라고 네. 하고 있는데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모르는 경우도 있는 상황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법이 개정된 지 8달이 지났지만 조례를 만든 경남의 자치단체는 창원시와 함안군 두 곳에 불과합니다. 지금 도에서도 자꾸 그걸 샀는데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남의 대부분 자치단체가 안전 관련 부서 안에 중대재해 예방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노동자를 위한 산재 예방 업무가 아닌 자치단체 소속 노동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군청 내 소관하는 근로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이게 바깥에 일반 그런 사기업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에요. 노동계는 지역별 산업재해 유형에 맞는 예방 정책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구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한 혜택을 주고 지자체가 가서 심사를 하고 한다면 일상적 위험 관리가 돼요.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한 사이 올해 상반기 경남에서는 모두 29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진주시 의회 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물의를 빚어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진주시 의회는 지인의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 타고 동료 의원들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취한 의원들을 강경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시의회 이규섭 의원은 당선자 신분이던 지난 6월 지인으로부터 승용차를 빌려 51일 동안 무상으로 이용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 의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차를 돌려주고 렌트카 이용료에 준하는 금액을 지불한 데 이어 신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이번 일을 정말 통감을 하고 앞으로 시정 발전을 더 잘하는 그런 계기 반면 교수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시의원으로 주목받은 최지원 의원. 한 달 전 같은 당 의원들과 앉은 자리에서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최 의원은 회의록 작성 등에 참고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지만 동료 의원들의 동의 없이 녹음한 파일이 공개되면서 물의를 빚은 겁니다.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부분이 있어서 동료 의원들께도 이제 신뢰적인 부분에서 실망을 드린 부분 죄송하고 이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고 꼭 약속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두 의원은 모두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지만 진주시 의회는 임기 시작 2달 만에 벌어진 일을 중하게 여겨 의장 직권으로 윤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정 노력이라든지 윤리성을 강화시키는 게 시대적인 요구고 또 시민들의 욕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려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번 지방의회 임기부터는 의원들의 겸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윤리위원회도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진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방의원에게 의정비 지급과 입법 지원이 강화된 만큼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아침에는 몸에 닿는 공기가 선선해서 계절의 움직임을 몸소 느끼셨을 텐데요. 낮에는 더위가 다시 고개를 들겠습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30도까지 오르며 더운 곳이 많겠고 당분간 기온은 오늘과도 평년과도 비슷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즘 아침 저녁으로도 또 절기상으로도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하실 텐데요. 물러가지 않는 낮더위로 지금이 가을인지 여름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가을은 언제부터일까요? 기상학적 가을은 보통 일평균 기온 20도 미만이 9일 이상 지속하는 첫날을 의미하는데요. 기온상으로 아직 가을이라고 정의하기에는 조금 이르겠습니다. 아침보다는 구름의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경남 지역 지금 구름이 조금 지나는 가운데 낮에는 자외선 지수 높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현재 동부 지역은 밀양과 의령 21도, 함안과 창녕은 2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30도까지 오르며 낮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하동과 남해가 23도, 거창과 합천 2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3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로 최고 2m, 앞바다로는 1.5m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구름이 서서히 걷히면서 주말 동안에는 맑은 하늘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0시쯤 함안군 군북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전압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군북 일반산업단지 일대가 정전됐다가 1시간 20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남해고속도로 하동군 진교면에서 순천 방향으로 달리던 4.5톤 화물차가 대형 버스를 들이받았고 뒤따르던 승용차와 3.6톤 화물차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10월 20일부터 나흘 동안 사천 비행장 일원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무료 비행 체험 신청자를 다음 달 13일까지 접수합니다. 공군 수송기와 헬기는 5살 이상, 경량 항공기는 7살 이상, 대학 항공기는 13살 이상이면 사천 에어쇼 홈페이지를 통해 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천시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체험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남해군이 다음 달 1일부터 지역 화폐 화전의 한 명당 할인 구매 한도를 낮춥니다. 종이와 카드형은 현행 1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모바일은 3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각각 낮추고 한 사람이 한 달 최대 40만 원까지만 살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이번 한도 조정으로 종이는 4,500명, 모바일은 4,000명이 살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다음 달 11일까지를 물가 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합니다. 경상남도는 농축수산물 등 20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고 모니터 요원과 소비자 단체를 통해 가격 동향과 원산지를 점검하는 등 현장 위주의 물가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진주시와 중앙관세분석소가 충무공동 여울목공원의 환경 정화를 위한 그린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린 협약은 진주시와 경남혁신도시 9개 공공기관이 함께 각 기관마다 공원을 정해 환경 정비 봉사 활동을 하자는 약속입니다. 문화재청이 창원시 대산면 북부리 팽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어제 열린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팽나무의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창원 대산면 북부리 팽나무를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S&T 중공업 노조가 사측이 30년 동안 현장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1,400여 명이던 노동자 수가 현재 500명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